안녕하세요, 유온디자입니다. 주방은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하면은 좀 체감이 많이 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일도 하고 요리도 하고 각종 무언가를 하시는 것도 있고 변화 전후가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보면 고객님 각각의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변주가 좀 다양한 공간이 되게 됩니다. 주방 인테리어 할 때 고민해야 될 5가지 같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을 잡기 전에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하는 11자 대면 거기에 파생되는 T자라든지 F자 모양의 레이아웃들을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1자 대면형 주방이 유행인데 모든 집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 카탈로그나 아니면 쇼룸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넓은 대면형 주방이 보여주게 되는데 실제 우리 집들은 그 정도의 폭이 안 나오는 경우가 은근 많아요. 이거를 보완하고자 11자에서 파생되는 그런 구조가 실용적이기도 하고 트렌드기도 하고 해서 추천드리곤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기역자 주방이나 디귿자 이제 벽으로 붙는 주방들이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장단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벽에 좀 붙기 때문에 가운데 공간들을 좀 쓸 수가 있겠죠. 뭐 식탁을 둔다든지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공간 중간에 이런 아일랜드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납 같은 것도 많아지고, 반면 단점은 벽 보고 일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이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방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뭐 주방에서 요리하고 생활 공간과 좀 분리된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반대로 생활 공간 안쪽으로 주방이 좀 편입되잖아요. 마주 보면서 요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것들이 변화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디귿자 기역자였으면 지금은 대면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수납을 택했습니다. 이 주방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가전 가구들이 있잖아요. 냉장고라든지 식기세척기, 뭐 오븐, 전자레인지, 뭐 밥솥 등등 그런 것들 미리 상정 안 하고 레이아웃을 짜면은 당연히 주방이 산만해지겠죠. 저희는 그래서 디자인 미팅 시작하게 되면은 가전 가구 리스트들을 쭉 받아요. 미리 배치를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냉장고 라인들이 주방에서 그냥 드러나기 때문에 라인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요. 냉장고의 구성이 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포도어만 있고 포도어에 김치 냉장고 있고 일자 형태로 냉장, 냉동, 변온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와인셀러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조합을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븐 같은 경우도 드러내도 이쁜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븐도 넣고, 밥솥 같은 경우는 좀 안쪽으로 숨기는 경우가 많고, 식기세척기도 딱 사이즈에 맞게 저희가 미리 짜고 거기에 가구를 역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의 퀄리티입니다. 주방 가구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리를 하다 보면은 문이던 서랍들을 열고 닫을 때가 많잖아요. 많이 자주 쓰는, 손이 많이 닿는 이런 부분들의 마감 퀄리티가 중요한데요. 이런 장 또는 서랍에 손이 닿는 부분들의 재질, 질감도 중요하고 열거나 닫았을 때 레일, 힌지, 경첩 등의 내구성과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블룸이라는 브랜드의 하드웨어를 종종 쓰고 있습니다. 이런 블룸 같은 경우는 내구성도 좋고요. 열고 닫을 때 그런 스무스함, 그다음에 끝에 댐핑 이런 것들이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만져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보조 주방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라고는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첫 번째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보조 주방을 확장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조 주방의 역할이 어느 정도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보조 주방에서 냄새나는 요리를 한다든지 실내에서는 인덕션을 쓰고 밖에선 가스레인지를 쓴다든지 보조 주방에 연결되는 창고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존재하잖아요.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뭐 쓰레기를 버리고 보조 주방에서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니까 보조 주방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요. 확장을 안 했을 경우는 그나드미 용이하게끔 중간에 이쁜 중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렇게 기능적으로, 시각적으로 차폐를 하고 필요 시에는 열어서 자유롭게 드나들고, 아예 확장을 할 경우는 확장을 하는데 한 반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확장을 반은 실내 공간으로 편입시켜서 반장 정도 냉장고 수납하고 반 정도는 세탁실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후드로 선택해봤습니다. 주방의 그 느낌 중에 후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은 것 같아요. 후드는 어쨌든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요리에서 나오는 냄새나 증기 같은 걸 빨아들이니까. 벽면으로 조리를 하는 공간을 설계를 하는 경우는 히든 후드로 장처럼 안 보이게 인덕션 위에 숨기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대면형 주방의 경우에 아일랜드 쪽에서 조리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에 후드가 없을 경우는 밑에서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운드래프트로 밑에서 빨거나 아니면은 갤럽 형태로 해서 아래쪽에서 냄새를 빨아들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후드도 이쁜 후드들이 되게 많아요. 디자인적으로 이쁜 후드를 고르면은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흡입하는 형태는 이제 덕트로 해서 밖으로 빼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밑에서 흡입할 때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탄소 필터로 정화를 해서 냄새를 배출하는데, 아무래도 그냥 빨아서 버리는 것보다는 좀 효율이 떨어지긴 하고, 그다음에 필터 교체하는 좀 번거로움도 있기도 하고요. 주방에는 이렇게 다양한 좀 포인트들이 있어서 이것들의 조합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취향과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이런 포인트들을 적절히 살릴 것은 살리고 생략할 거는 생략하면서 우리 집 디자인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